그래서 조국이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대보다 더 심했던 사람도 여기 있노라. 조국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또는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조국 지키기, 유시민 참전. 그런데 촛불 집회 뒤에 야당이 있다고 이 두 가지 얘기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잠깐 만나보셨던 것처럼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드디어 조국 후보자 엄호에 나섰습니다. 여권 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이 높은 인물이라서 그의 발언에 관심이 무척 쏠렸는데요. 오늘 첫 마디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충정은 이해하나 심한 오바였다.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을 못할 때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잖아요. 이쯤에서 너가 안 물러나면 가족이 다쳐. 그래서 이게 저질 스릴러로 지금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검찰을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김태현 변호사님, 왜 이 시점에 유시민 이사장이 침묵을 깼을까요? 어제 이제 검찰에 들어왔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사회 부조리나 사회 비리, 특히 이제 보수 인사들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일가라고 얘기를 어떤 언급을 했던 왜 유시민 전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지? 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뭐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데 어제 이제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오면서 두 가지 시점인 거예요. 하나,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겠다. 이제까지는 그냥 인사청문회니 정치공세, 상대는 정치공세가 언론의 공세니 그냥 놔두면 되겠으나 이제는 검찰이 들어오는 것이니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하나, 또 하나는 프레임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검찰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찌됐든 유시민 전 장관 같은 이 진보진영 인사의 시각에서 보면 어쨌든 20대 학생들까지 등을 돌릴 정도 여론에도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방어해낼 수 있는 프레임의 자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들어오면서 우리 조국 후보자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했는데 이 개혁 대상인 검찰이 그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 조국 후보자를 올가맨다라는 이 검찰 개혁 대 개혁 저항의 프레임, 요걸 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타이밍에 유시민 전 장관이 입을 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화면 같이 보실게요. 유시민 이사장이 하나씩 비판했습니다. 검찰, 그리고 이 언론 기자들, 그리고 이 촛불을 든 학생들까지 하나하나 이제 언급을 했는데, 먼저 조수민 부장. 네. 검찰을 향해서 저질 스릴러라고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이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국 후보자를 물러나게 하는 그런 어떤 정책 개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질 스릴러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동안의 유시민 이사장은요, 17대 총선 때의 어떤 그 모습, 면바지 입고 국회의원 선서하고, 그리고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에 그토록 옳은 말도 그토록 네 가지가 없이 말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그동안의 방송 활동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의 모습은 많이 잊혀졌거든요. 그런데 그 잊혀졌던 모습을 깨고 드디어 복귀를 했어요. 유시민 이사장의 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저질 스릴러. 본 모습이요? 예. 유시민 이사장만이 할 수 있는 단어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저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그럼 묻고 싶습니다. 첫째, 압수수색은요, 영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검찰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구를 했고, 법원도 혐의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발부를 하는 겁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같았던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저질 스릴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펀드만 하더라도 민정수석 취임하고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을 지금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핵심 관련자 3명은 해외로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피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드는 아주 시급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데 이것을 저질 스릴러다? 유시민 이사장이 정말 본색을 드러냈다고 저는 봅니다.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군요. 자, 검찰 말고도 유시민 이사장 이 조국 후보자 관련된 의혹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언론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개 그리스 고전 비극은 가족의 문제와 얽혀서 운명적인 파국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딸이 무슨 뭐 이상한 방법으로 고등학교를 갔다든가 보도되니까 이게 그리스 고전 비극의 영웅의 몰락, 이 잘 나가는 사람의 몰락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었던 그런 소위 명문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들이 분기탱천해서 지금 집단 창작이죠. 발언의 수위가 좀 높았습니다. 이재명 차장. 이 언론, 저희 같은 기자들 향해서 조국 후보자만큼 모든 걸 가질 수 없었던 명문대 출신 기자들의 분기탱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조국 후보자보다 저희가 덜 잘생기고 덜 못생기고 조국 후보자보다 덜 가졌고 그리고 학교에서 못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조국 후보자를 지금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죠. 유시민 그래도 이사장이 장관을 했고 의원을 했고 국정에 참여를 했고 국정을 이끌었던 한 축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이라는 게 조국 후보자보다 못나서 그래서 분기탱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고 지금 사실 조국 후보자의 여러 가지 입시 비리라든지 그다음에 사모펀드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보수 언론뿐이 아닙니다. 사실 진보 언론도 말할 거 없이 모두가 지금 한결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가 지금까지 했던 말과 너무 다른 삶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위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전혀 논점을 흐리고 있는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포퓰리즘 정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언론에 대한 불신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권력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국민이 믿지 언론이 하는 일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게 포퓰리즘 정권의 가장 독소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건지 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차장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유시민 이사장이 논점을 모를 일이 없는데 그럼 그렇죠. 그 논점만 피해서 얘기한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듣기도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친문 진영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검색어, 실검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힘내세요, 가짜 뉴스 아웃 이런 얘기 계속 그걸 퍼뜨리는데 결국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전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나와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권이 총동원령에 내렸구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원돼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분기점에 와 있다, 어떤 갈림길에 와 있다 이런 지금 느낌으로 여기서 밀리면 안 현상을 된다.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점에서 지금 논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무조건 우리가 다 모여서 여기서 싸워내서 이겨내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거고 그건 우리 여권의 분열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대응하는 게 아닌가 참 안타까운데 사실 국민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에 여권이 지금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자꾸 그렇게 과잉 대응하는 모습에 오히려 실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이번 발언의 파장 중에 제일 큰 건 이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학가 중심으로 있었던 촛불 집회에 대해서 정치색이 보인다, 비판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같이 들어보실까요? 그냥 저는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그런 거라고 봐요. 지금 조국 욕한다고 해서 대통령 비난한다고 해서 누가 불이익을 줘요? 근데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들 그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물방고기반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조선무제 화면 저와 같이 보시죠. 네.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냐라는 문장이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요. 이 서울대에서의 촛불 집회만 하더라도 물반 고기반이다. 그러니까 서울대생이 절반이고 또 서울대 집회를 구경하러 온 한국당 사람이 절반이기 때문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배후에 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당의 주도로 치러지는 집회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저는 정말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했는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누구 사주받고 집회합니까? 과거에 서울대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분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전 정말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스크 시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미 밝혔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라든지 또 지금 여권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실명이나 얼굴이 공개됐을 때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걸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래서 쓰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묻고 조국이 답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유행어가 됐는데 예. 이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 마스크 시위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더군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2018년 12월 18일 한겨레 신문에 쓴 칼럼입니다. 예. 뭐냐면 복면 착용 집회 시위를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반대자라든지 사회경제적 약자의 의사표현 수단이란 점을 이거를 몰각해서는 안 된다. 저 화면에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18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복면 시위 금지법을 만들자, 이런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복면을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법은 안 된다. 모든 것을 법률로 해결하려는 법률 지상주의는 안 된다. 이 점을 비판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계신 세 분이 입을 모아서 비판하니까 제가 좀 반대쪽에 서볼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조국 후보자는 일단 위법이 아니니까 지금 위법 여부가 드러난 게 없고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 위법이 드러나면 사퇴할 거니까 조국 후보자 그때 사퇴할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청문회 끝나고 야당은 야당의 권한으로 청문회에 임해서 검증을 할 거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상 그것을 임명을 하겠죠. 검찰은 검찰의 권한으로 이 사람이 후보자든 법무부 장관이든 사퇴한 사람이든 간에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고 사법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소 내용을 보고 법원은 법원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시민 장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법 위반에 드러낸 건 하나도 없다. 이제까지 유시민 장관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장관했던 그 이후에 보수 정부 10년에서도 그렇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렇고 청문회 사퇴한 다음에 임명이 안 된 다음에 사법 처리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 위반이 없다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위공직자라서 할 말이 아니에요. 법 위반이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법 위반이 없는 건 당연하고 그 이후에 얼마나 그 위에 도덕성이라든지 정치적 정당성이라든지 민주적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춰야 고위공직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검증하는 게 제가 청문회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미었고 입장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만약에 지난 보수 정권 10년에 있었던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이 조국 후보자와 같은 의혹이 나온 사람이 있었다면 과연 당시 야인이었던 유시민 전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전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는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혹시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발언 말씀하시나요? 네, 조금 전에 법 위반 하나도 나온 것 없어, 이런 발언. 예. 정말 그럴듯하지만 내용이 다 달라요. 보세요. 법 위반이 하나라도 나온 것 있으면 청문회 가면 안 되죠. 검찰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청문회에서 하나라도 들으면 자진 사퇴할 것. 지금 여권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는 우리 헌정사상 한 번도 검찰 수사 받은 사람이, 받고 있는 사람이 청문회에 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 우리는 대학생들부터 전부 다 이 점을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이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위선, 언행의 불일치입니다. 정말 유시민 이사장, 조국 후보자를 보면서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분 다 작심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제 학생들 또다시 촛불을 들었는데요. 서울대 학생들의 목소리 잠시 한번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조국이 아니면 사법개혁은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국민의 57%가 조국 교수의 임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전부 적폐일 리도, 기득권일 리도, 자유한국당 지지자일 리도, 보수 우파일 리도 없습니다.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온갖 부조리함과 불의에 가득 찬 행동을 일삼던 쏟아지는 의혹 속에 뻔뻔하게 후안모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국 교수님이 우리의 선배라서 부끄럽습니다. 배윤천 선생님,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이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의 하나 핵심은 본인이 SNS를 통해서 행동으로 말을 통해서 정의 사도인 것처럼 외쳤는데 알고 봤더니 뒤로는 기득권 루트를 다 밟았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공분의 포인트일 텐데 오늘 유시민 이사장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서울대생들은 이렇게 부글부글하고 있다. 여론 전문가니까 이게 지금 이 앞으로 유시민 이사장의 말들이 어떻게 촉발될 거라고 보세요? 외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 이 논리적 도전을 상당히 많이 받을 텐데 왜 그랬을까? 예. 근데 이게 중도층에서는 또 역풍이 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지지층을 더 강도 높게 결집을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무장관 후보이기도 하지만 자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에요. 예. 근데 심지어는 민주연구원장이 이 야외 콘서트장에서 조국이나 유시민이나 이런 인물들이 대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른바 동병상련입니다. 한 축이 무너지면은 다른 축도 영향을 받아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비상상황입니다. 왜 비상상황이냐? 지금 중도층이 흔들리거든요. 그동안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그래도 안정적일 수 있는 것은 진보 플러스 중도가 함께 갔단 말이에요. 근데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는 중도가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정권의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유 이사장으로서는 옳으냐 그러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느냐 무너지느냐의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선이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하다가 유감 표명으로 바꿨고 이해찬 대표도 어제 검찰을 작심 비판했고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까지 등장했다. 뭐 이렇게 배종찬 소장님 평가하신 거군요. 특히 서울대 이 모교 대부분은 왜냐하면 자기 후배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이게 상당한 역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했던 이유는 지금 20대의 급속한 이탈에 대해서 굉장한 비상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촛불 집회 뒤에도 마스크 얘기까지 한 유시민 이사장, 검찰 그리고 언론, 학생들까지 일단 쓴소리를 던졌습니다.